화상을 입었거나 아이 이가 부러졌거나 또는 손가락이 절단됐거나 이물질을 삼켜서 숨을 쉬지 못할 때 그 순간 대처나 응급처치법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공부해 둡시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우리 집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 주방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집 안전점검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물리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응급처치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이나 응급처치법을 사실 알고 있어도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내 아이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사고가 나겠어? 하고 응급처치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화상을 입었거나 아이 이가 부러졌거나 또는 손가락이 절단됐거나 이물질을 삼켜서 숨을 쉬지 못할 때 그 순간 대처나 응급처치법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공부해 둡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의 60%가량이 위험한 도로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바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 선생님과 우리 집은 아이가 생활하기에 안전한지 에 대해 알아볼 건데 오늘은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 많은 사고 중에서도 1위가 화상사고라고 합니다. 우리 주방에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가드를 설치해서 아이가 주방에 접근을 못하도록 해놓은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죠.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설치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대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집안 곳곳 안 가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포트 또는 커피 머신 줄을 잡아당겨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거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줄이 보이면 가리지 않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선처리를 잘해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외에도 콘센트와 전선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도록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접촉 화상인데요. 가스불이 켜져 있는 상태,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냄비, 정수기의 뜨거운 물 버튼, 그리고 전자레인지 등등 전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의 실제 사례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밥통 있죠. 밥통이 바닥에 내려져 있었는데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증기가 나오는 그 동그란 구멍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지금 엉덩이에 화상 흉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이 닿는 그리고 앉을 수 있는 바닥에는 밥솥 같은 뜨거운 것들은 증기가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은 절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높여주세요. 자, 세 번째는 주방은 수납장 문만 열면 칼, 식기류, 날카로운 거 삼킬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가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해 주거나 잠금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도 아이가 뜯어낸다면 잠금 장치 자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교육해 주세요.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뜯어낸다 하시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칼이 꽂혀 있거나 뾰족한 식기들이 꽂혀 있는 것들은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팔을 뻗어서 식탁이나 싱크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건드리죠. 음식물이나 물이 담겨있는 그릇은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런데 그 안에 뜨거운 것들이 담겨 있으면 더 위험하겠죠. 그런데 팔을 뻗어 건드리면 그대로 아이 얼굴이나 발에 떨어지겠죠. 실제로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컵을 아이가 건드려서 떨어졌는데 아이 눈에 들어가서 화상사고와 더불어서 안구가 심하게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이나 싱크대 가장자리에 물건을 두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물건들을 옮겨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조리 시에도 손잡이가 있는 조리도구는 손잡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기보다는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안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식탁에 식탁볼을 아래로 늘어뜨려 놓으면 아이가 늘어져 있는 식탁볼을 그대로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에는 사실 식탁볼을 깔아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5번째는 이상하게 아이들은 식탁 아래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대부분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뾰족한 모서리나 테두리 보호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식탁 아래쪽에 판을 보면 이렇게 못이 조금 튀어나와 있거나 뭔가 뾰족한 것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 머리 부딪히거나 하면 이렇게 찢어지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마감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쓰레기통 뒤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걸 엎질렀거나 안에 손을 넣었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뾰족하거나 뭐 깨진 유리 같은 게 있을 때는 신문지에 싸서 조금 따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제가 주방에서 안전사고로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을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유형별 대처 방법,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역시 화상이죠.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 민간요법으로 소주나 참기름, 된장 바르는 분 없죠. 민간요법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흔히 하는 실수가 연고를 발라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섣불리 화상 연고를 바르는 것 또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 후에 안전하게 연고 발라줄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그리고 3번째는 화상 입었을 때 곧바로 10분 정도 찬물을 약하게 틀어서 화상 부위에 열을 식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즈나 붕대를 느슨하게 감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물집이 잡혔을 때도 물집을 건드리거나 터뜨리는 행동은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흉터도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병원으로 가서 전문가가 처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감전사고 대처법을 알아볼게요. 주방에는 물도 많고 전자제품도 많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아이에게 손을 대기 전에 모든 전원을 차단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겠고요. 혹시 차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무장갑이나 밑에 고무로 되어 있는 신발 있죠. 신발을 이렇게 손에 착용한 후에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리 후에는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119 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성인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방에는 칼과 가위가 있기 때문에 절단사고 대처 응급처치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아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서 지혈을 해주시고요. 이때 절단된 부위를 재접합하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지혈제라든지 연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르거나 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단된 부위는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에 싸서 봉지에다 밀봉해 주시고요. 그리고 밀봉한 걸 그대로 얼음이 들어있는 봉지에 다시 넣어서 2차 밀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얼음 주머니에 넣을 때 직접 얼음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손상되면 재접합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영상보다 보시고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조심하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전편을 다 보시고 안전한 우리 집 그리고 응급처치법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욕실 화장실 편으로 찾아뵐게요. 안전!